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FAQ입니다. 이 내용은 아동정책 시행계획과 관련된 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질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 외에도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아동정책 기본계획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존의 시행계획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시행계획 수립이 처음이라면 먼저 20년과 21년대 수립한 해당 지자체의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아동정책 시행계획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할 가능성이 크고 이 중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 확대, 개편 과제에 대한 계획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내용 파악이 끝나시면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과 아동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 적합한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면 권역별로 배정된 자문위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과 매뉴얼 교육용 영상, 컨설팅 받은 내용 등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아동정책 시행계획 작성 서식은 동일합니다. 시도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이 기간 동안 시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수립하신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과 제출을 요청할 때 공문 안에 시도에서 수립한 시행계획 수립의 비전과 목표를 포함하셔서 공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시도에서 수립한 시행계획과 기초지자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하위과제에 맞추어서 분류 정리하고 본문을 작성합니다. 작성 서식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본문은 목록으로 작성하시고 사업계획안은 본문의 목록 순서에 맞게 부록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하위과제 안에 어떤 사업을 포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매뉴얼 부록 3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 사업의 분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부록 3을 보시고 세부 사업 분류를 하시되 1차적으로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정책 시행계획은 추진전략, 추진과제, 하위과제, 세부과제,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그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아동정책 기본계획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부록 3의 자료를 활용하셔서 사업을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변경된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신규 확대되는 과제만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큰 변경사항 없이 연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아예 제외하는 것인가요? 아동정책 시행계획은
한글 파일과 엑셀 서식 두 가지로 구성되고 엑셀 서식은 예산을 작성하는 서식으로 여기에는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추진된 사업을 모두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질문에 따라 답을 한다면 엑셀표에는 변경 사업 없이 연속하여 진행하는 사업도 엑셀표에는 전년도 사업에 포함하셔서 기술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사업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사업만을 추리시면 됩니다. 한글 세식의 경우에는 당해부터 신규 확대 개편할 과제만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이미 그 전년도 22년도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21년도 시행계획 제출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사업을 작성하실 때 세부 사업 계획안은 부록으로 정리하시고 본문에는 부록의 목록을 정리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의 기준이 꼭 예산 확대만은 아니고요.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더라도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편한 사업으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아동정책 시행계획 본문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1, 2, 3의 기준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만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십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을 포함하시고 22년 신규 확대 개편하는 사업을 시행계획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사업은 필수적으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평가지표를 보시면 사업 자체를 명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된 사업은 사업계획 안에 꼭 포함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변경된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세부 사업의 개수와 예산이 예년과 비교해서 대폭 감소할 것 같은데 평가 등에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에는 사업의 수나 예산의 크기를 평가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가지표는 추진전략별 사업의 부합성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을 선택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변경된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일정에 따르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시행계획 제출 이후 사업 관련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시행계획 제출일 전에 지자체의 시행계획 관련 예산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정된 예산까지만 작성하시고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에 관련된 별도의 중간 절차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계획 결과보고 시에 최종 사업과 예산계획, 집행 결과를 한꺼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행계획 평가는 시행계획 수립 내용이 아니라 결과보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제출한 시행계획 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년과 21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대해서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자문단에 서면 자문을 이미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총 4건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고 그 내용은 아동정책 기본계획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 분석 보고서가 평가자문단의 서면자문 내용을 거의 대부분 실어 놓았으니 그 내용을 보시면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2명의 자문위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대부분 20년과 21년 시행계획에 대한 서면자문도 수행하셨고 22년도에도 연속적으로 자문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시행계획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아동권리부장원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고 아동정책 기본계획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동권리부장원에서 직접 답을 해드리거나 해당 자문위원과 연결하여 추가 자문을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7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시 교육청 사업을 어떻게 포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 사업은 사업 내용은 포함하지만 본문, 즉 한글 파일의 예산 현황 작성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글 파일의 예산 현황 작성은 엑셀 파일과도 연동되어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즉 엑셀 파일에서도 교육청의 예산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역별 예산 현황 역시 교육청 사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자체 사업 현황에는 교육청 사업을 포함해서 사업 수를 작성하시고 교육청 사업 중 신규, 확대, 개편 사업이 있을 경우에 세부과제 목록을 작성 후에 부록에 사업계획안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교육청 사업 포함 여부와 관련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하셔야 될 텐데요. 교육청 사업은 예산에는 포함하시지 않는 것이 기본 전제이지만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시행계획 평가지표 중에는 교육청과 연동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연계사업, 그리고 온종일 돌봄 이용률 중에 초등 돌봄 교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 돌봄 지원 체계 구축도 교육청 사업과 연관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사업 중에 신규, 개편, 확대된 사업이 있다면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업한 사업일지라도 예산에 포함시켜 주시고 본문에도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8번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 부분입니다.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절차는 지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만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의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행한 결과와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통해 정책 관련 심의와 자문을 받은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무관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자문회의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9번째,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비보조사업은 예산에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지자체 예산만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시도의 경우 시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시군구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시도와 시군구 예산을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작성에 기준일이 있나요?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작성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사업의 계획은 그렇게 1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다만 현황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포함하실 경우에는 시행계획 수립 개시일로부터 그 전월의 말의 기준으로 통계 자료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시행계획을 21년 10월 1일부터 수립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다면 9월 30일자의 기준으로 통계 자료를 이 안에 포함하시면 되고 22년도 시행계획은 22년도 1월 1일부터 22년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담으시면 됩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중 지역 여건 및 아동 관련 주요 현황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 좋을까요? 작성 서식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주요 현황의 부분은 필수 부분과 선택 부분이 있습니다. 필수로 작성해야 될 내용은 아동 인구 현황과 보호 대상 아동 보호 조치 현황, 아동 복지 시설 현황,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현황의 4가지입니다. 이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와 통계청 인하라지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지자체에서 보유한 시설 현황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선택적으로 포함하실 현황에 대한 자료는 시행계획 수립의 목표를 드러내기 위한 어떠한 자료든지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지자체 특화사업은 꼭 시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수립해야 하나요? 특화사업은 시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 위주로 작성하시되 그것이 필수 기준은 아닙니다. 만약 시군구에서 추진하신 사업, 이미 추진한 사업이 있거나 혹은 시행계획 수립 시 제출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의 내용이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고 그리고 시도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일치하면 그 사업을 선택해서 특화사업으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추진을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확대하고 확산할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평가는 시행계획 추진 다음 해에 지자체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실적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 자문단이 서면 평가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실적이 취합이 되면 권역별 평가위원이 1차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를 모아서 1차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평가위원 간 수준을 조정하는 회의가 되겠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평가위원 간 평가 수준을 조절한 후에는 2차 서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2차 서면 평가 결과가 평가 결과의 확정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공문으로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통보 후에 만약 지자체에서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복지부의 공문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신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평가 후에 평가 결과를 재통보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 지자체 선정도 진행이 됩니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별도의 포상위원회를 설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외에 지역 특화 사업의 우수성이나 세부 사업 계획안에 대한 질적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수상 지자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나요?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는 포상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포상은 상장과 상금, 국내의 연수 등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경우에도 우수지자체가 국내의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평가 우수지자체의 포상은 익년도 2분기, 즉 예를 들어 22년도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23년도 2분기 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상의 대상에는 기초지자체 담당자도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FAQ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